여러분 가루쿡 해보셨나요? 포핑 쿠키인 세 종류를 각 3박스씩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들을 활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넉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가루쿡, 포핑 쿠키. 이게 또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이런 ASMR 느낌으로요. 근데 사실 전 오늘 가루쿡 처음 해봐요. ASMR 끝. 소꿉놀이, 음식, 만들기 이런 키워드로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걸 이제껏 한 번도 안 해봤다니 새삼 반성했습니다. 그냥 설명서에 적힌 대로 만드는 건 조금 재미없죠? 몽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질감을 좀 파악해야 하니까 일단 살짝 만들어 볼게요. 설명서에서 자르라는 대로 트레이를 잘라줬습니다. 설명서 안 읽었다가 봉변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뭐 나중에야 제 맘대로 할 거지만 일단 지금은 설명서를 잘 읽어줄게요. 이 삼각컵으로 한 컵 물을 넣고 와플 가루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뭔가 익숙한 커스터드 푸딩 향료 냄새가 나요. 혹시 가루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제품에 가루와 물을 섞어서 미니어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난감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크라시의 포핑 쿠키 시리즈는 실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섞어주니까 어느새 쫀득한 와플 반죽이 됐네요. 빵 같기도 하고 약간 반투명한 게 튀김 껍질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한 질감이에요. 와플 몰드에 넣어보겠습니다. 접어서 꾹꾹 눌러주면 너무 귀엽네요. 약간 눅눅해 보이긴 하지만 솔직히 진짜 와플이라도 믿겠어요. 화학의 세계는 참 신비합니다. 다음은 도넛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오리지널 반죽용 가루, 초코 반죽용 가루, 그리고 크림과 데코용 재료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만든 와플과 지금 만드는 도넛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질감이 미묘하게 달라 보였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거의 차이가 느껴지질 않네요. 도넛이 좀 더 팍팍한 빵 같은 질감일 줄 알았는데 사실상 같은 가루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마지막 아이스크림을 테스트해봅시다. 아이스크림 컵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건 꼭 타르트지 반죽 같네요. 설명서에서 시키는 대로 4등분하고 틀에 넣은 후에 사이즈가 조금 작은 틀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걸로 꾹꾹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 돌리고 나니까 이거 완전 질감도 냄새도 딱 그겁니다. 호두과자. 아이스크림은 3가지 맛이 있습니다. 바닐라, 포도, 소다. 물을 넣어주는데 혹시 따라하실 분이 계시다면 물은 저처럼 한 번에 다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섞기도 전에 이렇게 굳어버리니까요. 한번 퍼볼게요. 약간 사각거리는 느낌인데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그래도 90년대생 분들은 다 아시죠? 질감도 맛도 딱 그냥 이거예요. 어릴 때 제 최애 간식 중 하나였는데 추억이 떠오르는 맛이네요. 착한이랑 번갈아서 먹으면 이 기맥힌 단짠이었는데 추억이네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추억의 간식들이 있으신가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데코는 없지만 3가지 디저트를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이걸로 뭘 만들어 볼까요? 사실 이미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죠? 반죽에 갈라지는 질감을 살려서 스콘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플레인 스콘과 초코 스콘 2가지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아크릴 물감 아니고요. 식용색소입니다. 제 작업실은 에나멜 페인트와 식용색소가 같은 칸에 들어있는 좀 알 수 없는 곳이죠. 물에 이런 식으로 식용색소를 섞고 가루랑 섞어주면 반죽 색 조절이 될까 궁금했어요. 비교해볼까요? 색소 성능이 확실하네요. 이렇게 흰색을 살짝 섞어서 오리지널 스콘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루의 양을 너무 얕봤습니다. 종이컵으로 옮겨줬어요. 물은 반죽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씩 섞어줬어요.
반으로 가를 때 진짜 빵 같지 않나요? 신기해요. 그리고 노릇하게 잘 구워진 부분을 표현해줄 조금 더 진한 색의 반죽도 준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만들어둔 흰색 물 조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탄 물을 조금 섞어줬는데 생각보다 흰색을 너무 많이 넣었나봐요. 아까 만든 반죽이랑 별로 톤 차이가 안 나서 아까 아이스크림 컵 만들 때 쓴 가루 있죠? 호두과자 그거요. 그 가루를 추가로 섞어줬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같은 방법으로 초코 반죽도 준비해줬습니다. 그리고 초코 스콘에 초코칩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코칩을 연성해 보려고요. 연성 조합은 이렇게 해봤습니다. 호두과자 가루 1, 초코 반죽 1, 물에 갈색 식용색소. 몽쉘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 같은 비주얼이 나왔네요. 일단은 이렇게 준비해두고 나중에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초코칩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자, 재료가 다 준비됐죠? 눈높이에 두고 작업하기 편하게 이런 케이크 스탠드 위에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나름 음식인데 열심히 쪼물딱 될 거니까 손을 한 번 더 깨끗이 씻어줬습니다. 반으로 갈라서 작은 스콘 2개로 만들어줄게요. 이게 탄성은 강한데 생각보다 반죽끼리 뭉치는 힘이 약해서 손끝으로 꾹꾹 눌러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됐어요. 형태를 잡아줬으면 만들어둔 진한 색의 반죽을 써줄게요. 스콘 윗면으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꾹꾹 눌러서 얇게 펴줄게요. 약간 김치가 빠진 김치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크기에 맞게 동그랗게 모양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가위나 칼을 쓰지 않고 이렇게 꼬챙이로 조금씩 떼어내는 이유는 그냥 작업실에 깨끗한 도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주 음식을 만들지만 보통은 제가 못 먹을 재료들만 사용을 하니까요. 영 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이게 또 하다 보면은 실력이 늡니다. 처음 거보다 더 깔끔하죠? 은박지로 눌러서 표면을 좀 찌그러뜨려주고 올려보겠습니다. 2개를 연결시켜줘야겠죠? 꼬챙이로 냅다 찔러줬습니다. 니들로 찔러서 만드는 그 양모 펠트 공예 마냥 붙인다기보다는 마구 찔러서 2개를 그냥 엮어버렸어요. 그리고 윗부분에도 스콘이 구워지면서 생기는 갈라짐을 좀 표현해줬습니다. 그래도 꽤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죠? 초코 스콘도 모양을 만들어 봅니다. 방금 만든 오리지널 스콘이랑은 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과 제빵의 깊은 세계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히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두 스콘이 레시피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까 연성해둔 초코칩 반죽을 가지고 옵니다. 적당한 두께로 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올게요. 색이 더 진해지고 더 탄탄해졌어요. 초코칩 모양으로 잘라볼게요. 포도 아이스크림 가루 봉지는 지금 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폼이 안 나는 건 둘째치고 좀 애잔해 보이네요. 꽤 초코칩 같지 않나요? 스콘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갈라짐을 조금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이라면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 다음 단계에서 제가 뭘 하죠? 파스텔을 바릅니다. 새 붓을 준비해왔어요. 새 붓은 이렇게 모에 풀이 먹여져 있는데요. 비누로 깨끗하게 씻고 말려서 준비해주고 파스텔을 준비합니다. 선명한 색의 이 가루들은 사실 가루형 식용색소예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문득 혹시 있나? 하고 검색해보니까 혹시 있더라고요. 가루형 식용색소가요. 물론 저처럼 이렇게 생 가루를 바르는 용은 아닐 테고 반죽 등에 섞어서 쓰는 용이겠지만 뭐 가끔은 예상 못한 길을 가보는 것도 이 색소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소 작업용으로 쓰던 붓으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왠지 평소처럼 못 먹을 음식 만드는 기분이 드네요.
물론 모든 재료는 먹을 수 있는 재료고 붓도 새 붓을 깨끗이 빨아왔기 때문에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는 건 완벽히 기분 탓입니다. 칠한 쪽, 안 칠한 쪽. 가루 색소가 꽤나 역할을 다 한 것 같죠? 자, 이제 곁들여 먹을 재료들을 만들어줄게요. 모든 빵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재료는 버터죠. 흰색 색소를 아주 살짝 타줬어요. 준비해놓고 스콘에 발라 먹을 크림을 만들어 봅시다. 이건 아이스크림 데코용으로 들어있던 흰색 크림을 만드는 가루인데요. 여기에 방금 버터 만들 때 사용한 아이스크림 가루를 섞으면 꾸덕한 크림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림 가루는 원래 이런 색인데요. 아이스크림 가루를 조금 섞으니까 이런 느낌이 되었는데 색이 너무 노랗게 되지 않는 선에서 좀 꾸덕하게 만들려면 상대적으로 수분의 양을 줄이는 게 답인 것 같아서 결국 크림 가루를 잔뜩 더 넣어줬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만들어봤어요. 마지막은 잼입니다. 이건 와플 만들기에 들어있는 크랜베리 젤리 파우더인데요. 잼용으로 그냥 쓸 수 있는 점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금방 굳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서 흘려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남은 걸 한번 저어봤는데 이 정도면 그대로 잼으로 써도 되겠어요. 자, 스콘을 반으로 가를게요. 발라주겠습니다. 우리의 찍먹, 부먹처럼 영국엔 스콘에 크림과 잼 중에 크림을 먼저 바르고 잼을 바르냐, 잼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냐 하는 논쟁이 있다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크림 그리고 잼 순으로 발랐습니다. 아까 만들어둔 버터를 빼줄게요. 이거 진짜 조식 뷔페에 있는 그 작은 버터 같지 않나요? 잘라주고 스콘 위에 올려주면 오늘은 왠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가짜 스콘 완성입니다. 왠지 살짝 겁이 나지만 먹어봐야겠죠? 설명하자면 가방 안에서 구겨진 채로 차갑게 발견된 퍽퍽한 델리만주가 떠올라요. 이거 맛없단 소리를 많이 들어서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의외로 못 먹을 맛이 아니라는 점에 조금 놀랐습니다. 초코는 아직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은 전자레인지용 초코 쿠키 믹스 맛이 나요. 맛은 없지만 재밌었습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